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읽었던 정말 소름 돋고 무서운 글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그 글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해드림에 있어서 제가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이야기의 배경은 한 80년대 후반에서 한 90년대 초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3명의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여름방학을 맞아서 휴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사람들 많은 바다로 갈지 아니면 유명한 계곡으로 갈지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 의논을 하다가 결론이 났는데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계곡에 가서 자기들끼리 실컷 고기도 구워 먹고 물놀이도 하고 술도 실컷 마시자 이렇게 여행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계곡 같은 데서 제대로 놀려면 텐트나 돗자리 아니면 고기 구워 먹을 브루스타 같은 거 이렇게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차가 있을 리는 만무했기 때문에 너는 어떤 거 가져와라, 너는 어떤 거 가져와라 이렇게 친구들끼리 역할 분담을 해서 터미널에서 모이게 됩니다. 지방으로 가야 되니까 버스를 타야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방이라도 버스 터미널 주변은 굉장히 이제 번화하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이 원하는 그런 조용하고 사람 없는 계곡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마을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내와 시골을 연결하는 버스는 일반 우리가 서울에서 알고 있는 그런 버스 노선처럼 운행 횟수가 많지가 않아서 이 친구들이 좀 버스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렇게 한참 마을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제 시골 깊숙이 들어가는 버스가 와서 이 친구들이 타게 되는데 그때 버스에 탔던 인원이 그 친구들 3명이랑 그리고 운전기사 1분 그리고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아주머니 1분이 이제 버스에 탔다고 해요. 그런데 버스가 아주 많이 붐볐으면은 누가 탔는지 그런 거 애들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텐데 이제 탄 사람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골길을 버스가 달리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버스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너무 새근새근하게 잘 자고 있더래요.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버스 맨 뒷짝에서 이제 지켜봤겠죠. 이 정도로 흔들리면 아기가 깰 텐데 안 깨고 잘 자네 이렇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버스가 완전히 종점에 도착하고 그 아주머니도 내리고 그 친구들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달라서 이제 그 아주머니랑 그 친구들이랑 이제 걸어가는 방향은 달라서 이렇게 찢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라 이제 지도 같은 걸 보고 길을 물어물어서 찾아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그 길가에서 간간히 지나다니는 아저씨 아주머니들한테 주변에 계곡 같은 데 없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제 산골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그 친구들이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한 계곡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계곡에서 텐트도 치고 돗자리도 피고 이제 물놀이를 한참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참 물놀이를 하다가 이제 얘네들이 배가 고파져서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이제 삼겹살 구워 먹을 이제 브루스타랑 삼겹살 세팅을 하고 이제 야심차게 준비해온 이제 술까지 꺼냅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시골이기도 하고 요즘처럼 술 잘못 팔다가 단속당하면은 막 큰일 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들이 손쉽게 술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두 잔씩 이제 곁들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까 전에 이제 버스에서 같이 탔던 아줌마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의 시선에서 그 아주머니가 우리 쪽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지나쳐서 가는 건지 잘 몰랐는데 점점 아주머니가 우리 쪽으로 오는 게 확연해지더래요. 그 친구들이 그 아주머니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에서 탔던 사람이 그 아주머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갓난 아이를 하나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 아주머니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삼겹살과 술을 먹고 있는 친구들 옆으로 그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이제 이렇게 쭈그려 앉으셨대요.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학생들 미안한데 나도 소주 한 잔만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네 한 잔 드릴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소주를 한 잔 따라 드렸다고 해요. 그렇게 아주머니가 소주를 한두 잔 정도 마시더니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갑자기 벙찐 거죠. 소주 한두 잔 얻어먹고 처음 본 아주머니가 갑자기 자기들 앞에서 막 펑펑 우니까 애들이 당황을 했는데
그런데 이윽고 이제 아줌마가 말씀을 이어나가시기를, 학생들, 내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친구들도 나쁜 친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 아이를 나랑 같이 좀 묻어줄 수 있겠어?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아기가 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뭐 칭얼대는 거 한 번 없이 그렇게 코 자고 있었던 이유는, 아기가 살아있던 아기가 아니라 이제 죽어있던 아기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죽은 아기를 안고서 그 아주머니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신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순간 섬뜩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 아이를 잃은 엄마의 슬픔에 대한 공감이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아주머니랑 이제 본인들이 자리 잡은 그 계곡에서 조금 걸어서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길가를 한참 걸어가는데 이제 거대한 나무가 하나 나왔는데, 아주머니가 이 아래다가 좀 땅을 파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애들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거기서 뭐 삽이 준비되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짱돌 같은 거 주워가지고 이렇게 막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판단하기에 아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땅이 파졌을 때, 그 아주머니가 그 땅 속으로 아이를 이렇게 잘 눕히더니 품에서 돈봉투 같은 거랑 사탕 쪼가리 같은 거를 꺼내가지고 그 애기의 배 위에 올려놓고서는 또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래요. 막 하염없이 울면서, 우리 애기 하늘나라 가서 여기서 못 먹었던 사탕도 많이 먹고 맛있는 것도 이 돈으로 사 먹고 굶지 말고 행복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하염없이 울었대요. 근데 그 친구들도 땅만 파주고 매정하게 갈 수 없으니까 그 아주머니 옆을 지켰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 위를 이제 모래로 잘 덮어주고 그 친구들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총각들 그냥 보내면 너무 미안할 것 같다고 하면서 돈 10만 원 정도 이렇게 찔러주려고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극구 거부를 했는데, 연거푸 계속 이제 주려고 하시더래요. 그대로 보내면 내가 불편하니까 이거라도 받고 넣어놓으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마지못해서 그 1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머니한테 조심히 가라고 하고 보내드리고, 그 친구들은 다시 이제 놀던 계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기분 좋게 놀러온 고등학생들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물놀이는 더 못하고 분위기 다운된 채로 삼겹살이랑 이제 저녁거리 챙겨온 거를 이제 술이랑 같이 한 잔, 두 잔 들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술이 세봤자 뭐 얼마나 세겠습니까? 애들이 이제 적당히 이제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술이랑 삼겹살을 먹으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편의상 친구 A, B, C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런데 친구 A가 약간 술에 취하더니 이성의 끈을 놀락말락 하는 상태에서 친구 B, C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네들 아까 그 아줌마가 애기 위에 올려놨던 돈 봉투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B, C가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A가 설득을 시키려고 하더래요. 야, 아니 생각을 해봐. 그 돈 봉투 사이즈를 봤냐고. 우리한테 10만 원 준 것도 이런데 그 안에 돈 들어있는 거 보면 최소 100만 원이 넘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B씨가 에이 야, 아무리 그래도 니 지금 그거 가지러 가자 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A가, 그때 A가 야 솔직히 그거 땅속에다가 100만 원 묻어놓는다고 애기가 그 현실적으로 그 돈을 쓰겠냐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애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랬더니 이제 B씨도 술이 한 잔씩 두 잔씩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애한테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가서 아이가 있던 자리를 땅을 파서 거기 묻혀있는 돈 봉투만 슬쩍 가져오자, 이렇게 이 친구들끼리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술이 알딸딸하게 취한 와중에 준비해갔던 랜턴을 들고 아까 전에 그 아이를 묻어놨던 큰 나무를 찾으려고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곡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였고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쉽게 그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제 친구들끼리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두 사람은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 돈을 꺼내자고, 이제 그 친구들끼리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망을 보고 두 친구들이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 두 친구가 땅을 파는데 이렇게 열중을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망을 보던 친구가 오! 이러면서 갑자기 미친 듯이 막 뛰더래요. 그래가지고 땅을 파던 친구들도 놀래가지고 영문도 모른 채 같이 막 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망을 보던 친구가 뛰는 와중에도 정말 막 이렇게 막 쉬지를 못하고 막 엄청나게 막 뛰더래요. 그런데 그 망을 보던 친구가 너무 빨리 뛰니까 그 친구들이 차마 잡지는 못하고 계속 그 친구를 쫓아 달리기 시작한 건데,
정말 한참을 달렸대요. 한참을 달려서 그렇게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불 켜진 마트 같은 게 하나 나타나가지고 겨우 그 망보던 친구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친구들이 그 마트 앞에서 땀 범벅이랑 막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야 이 미친 새끼야 왜 그렇게 뛰었는지 얘기나 좀 해보라고 그 얘기를 한 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망보던 친구가 정말 눈물 콧물 땀 범벅이 돼가지고 야 너네들 지금부터 내 얘기 똑바로 들어. 너네 땅 파고 있을 때 내가 잠깐 하늘을 올려다 봤거든? 근데 나무 위에서 아까 전에 그 아줌마가 너네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땅 파던 친구들도 완전 충격을 받았고 그 아줌마를 직접 목격한 그 망보던 친구도 완전히 멘탈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도망치긴 했는데 그 친구들이 짐을 가지러 다시 계곡에 돌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보던 친구는 아 나는 도저히 다시 계곡 못 돌아간다고 내일 가자고 막 그렇게 친구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완전 겁에 질려버려서 아무리 랜턴이 있다고 한들 그 자기네들이 텐트를 쳐놓은 그 계곡까지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친구들이 멈춰선 마트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 마트 옆으로는 이제 민박집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민박집 광고가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아주머니한테 물었대요. 여기 민박 1박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 그 당시 기준으로 뭐 2만원 3만원 뭐 이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민박집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갑이나 가방 일체를 다 아까 전에 그 텐트에다가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갈 엄두는 안 나고 아무리 지갑이 거기 있다 한들 사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뭐 내일 찾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는 됐는데 당장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아기를 묻어주고 아주머니한테 받았던 10만 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아까 전에 그 아주머니한테 받은 돈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 돈을 직접 건네받은 친구 아까 주머니에 넣어놨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웬걸? 돈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거는 돈이 아니라 다름 아니라 나뭇잎 조각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그 뒷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 글이 여기서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전라도 완전 깡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뭔가 배경들이나 상황들이 뭔가 직접 제가 본 것처럼 이렇게 상상이 돼서 이 이야기를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영상 찍으면서 동네 개들이 하도 짖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몇 번이나 껐다 키면서 고생을 하면서 찍었으니까요. 반드시 가실 때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영상을 한국 시간으로 6시 넘어서 또는 이제 자기 전에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혹시 자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무서운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비의 TV였습니다.